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로 힘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저도 이 스트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건강 관련 공부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럼 스트레스란 도대체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에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망치로 하루 종일 쿵쿵 때린다든가 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자극이 계속되면 결국 이 건물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이 건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스트레스는 지진이나 또는 망치로 계속해서 치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크게 한 방 쾅 친다든가 하면 비틀 하다가 다시 일었을 텐데 계속해서 쿵쿵쿵쿵 이게 때리면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계속되는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지 오늘은 제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지인은 이제 남자분인데요. 굉장히 건강하고 잘생긴 분인데 홀어머니 외아들이었어요. 젊어서 일찍 이제 홀로 되신 그분 어머님은 오직 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와 아들과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 둘이서 살고 있던 그때 제가 근무하던 그 직장으로 그분이 발령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점심때 모두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분 어머님은 점심때가 되면 꼭 도시락을 직접 싸들고 아들 직장으로 왔어요. 이 따뜻한 밥에다가 반찬도 왜 그 찬압이라 그러죠? 1단, 2단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반찬통 거기에다가 넉넉하게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같이 펼쳐놓고 이제 직원들이 함께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어머님이 도시락을 들고 오시면은 그분은 이제 그 자기 어머님께 담배 불을 붙여가지고 직접 붙여서 그때는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우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불을 붙여서 드리고 또 그 어머님은 직원들이 빙 둘러 앉아서 이제 함께 도시락을 먹는 것을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시곤 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그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아들이 재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도시락을 싸서 들고 오는 일은 이제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님이 아들 며느리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잔다. 이혼한 전처도 그래서 아이가 없었다는 등 온갖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들 되시는 분 그분의 얼굴에 항상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못 견디고 친정으로 갔다는 소문이 다시 돌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와이프를 다시 데려오고 또 친정으로 가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병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간이 안 좋다고 했는데 자세한 병명은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휴직을 했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으니 어쩌겠어요.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휴직을 했으니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실비보험 이런 것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생활비에 병원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결국 그 어머님과 며느리 되시는 분 두 분이서 길에서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을 살려야 되잖아요. 뭐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가 있어요. 아들이 병이 들고 나니까 이제 고부간의 삶의 목표가 이제 일치한 거죠. 아들 그리고 남편을 살려야 된다는 같은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이제 휴직을 하고 저도 이제 근무지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 후로 이제 그 어머님과 그 며느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소식은 못 들었지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젊은 나이에 병이 들었는지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분은 술도 안 드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얼굴도 되게 잘생기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은 일부터 큰 충격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건까지 우리의 그 스트레스 요인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뭐 가족 간의 다툼 같은 그런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스트레스까지, 예를 들면 뭐 좌절, 분노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또 입속은 바싹 마르고 손에는 땀이 나고 뭐 뱃속이 불편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숨이 가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은 우리의 두뇌예요. 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뇌는 자율신경계에 신호를 보내서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만드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신체 곳곳에서, 즉 머리 끝에서 이 뼛속까지 온몸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식사를 하면 탈이 나잖아요. 이것은 위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위장 운동을 감소시키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가 면역력을 파괴하는데, 즉 림프구가 감소하고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잦은 감기와 독감 등 감염성 질환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발암물질이 쌓이게 되고 혈관은 수축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고, 즉 우리 몸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몸 곳곳에서 다양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유해 요소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식사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등 규칙적인 이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복식 호흡이나 명상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온갖 잡생각이 나서 더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제 다스리죠. 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또 미워하고 있는 나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면 다 죽어 사라질 텐데,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분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끝내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간이 안 좋아서 휴직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돌아가실 정도면 아마 이제 단순한 간염은 아닐 것이고 간경화나 뭐 간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셨던 그분이 어머님과 그 아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병이 들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스트레스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저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모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